실력을 키워서 한 걸음씩 위로 키위샘 이윤주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신나고 즐겁게 과학의 세계로 풍덩 빠져보자고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온도와 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온도와 열에 대한 이야기. 너무 쉬울 것 같다고요?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함께 들어보면 되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 어떻게 표현할까요? 살펴볼 거고요. 온도계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두 준비되셨죠? 뭐야, 이거 음료수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 이 정도면 따뜻한 거 아닌가? 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분명 내가 느끼기에는 차가운데 친구는요, 이 정도는 따뜻하대요. 미지근한 거래요. 자, 그렇습니다, 친구들. 어떤 물질이 얼마나 더 따뜻한지,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 말로만 표현할 때는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죠? 맞아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온도겠죠. 자, 그럼 우리 함께 시작해 보자고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온도가 되겠죠. 우리가 온도를 사용하면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물질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가 온도니까요. 온도는요, 일반적으로 숫자에 단위, 섭씨도를 붙여서 나타내는데요. 동그라미하고 알파벳 C 적어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섭씨도입니다. 우리 보통 온도를 나타낼 때는요, 섭씨 몇 도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섭씨도라는 단위를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물론 이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는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바로 이 섭씨도니까요. 우리는 이 섭씨도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공기의 온도는요, 기온이라고 말합니다. 공기의 온도. 그렇죠. 물의 온도는 수온이라고 말하고요. 몸의 온도는 몸체, 체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공기의 온도, 물의 온도, 몸의 온도 등등 온도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곳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뭐 물론 온도가 굳이 정확할 필요 있나 한 경우도 있지만요.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비닐 온실에서 배추를 재배할 때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맞아요. 배추가 제대로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튀김 요리를 할 때 너무 온도가 높다면 바짝 타버릴 수도 있고요. 너무 온도가 낮으면 뭐야, 왜 이렇게 기름만 잔뜩인 거야. 맞아요. 맛있게 요리할 수가 없죠. 분유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들의 입속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해요. 더 약해요. 그래서 너무 온도가 높으면 입안에 상처가 날 수 있고요. 너무 온도가 낮으면 또 맞아요. 아기들은 약하잖아요. 배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유를 탈 때도 온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거죠. 어항 속 물의 온도가 물고기가 살기에 적절한지 확인할 때도,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의 체온을 잴 때도 온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죠. 그럼 이런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건 뭘까? 바로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병원에서 감기가 걸려서 병원 가면 먼저 체온을 재죠? 바로 귀체온계를 이용합니다. 우리 몸의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기체온계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체온계 끝을 귀에 넣고 측정 버튼을 1, 2초 정도 눌러주세요. 그럼 띡! 오호! 알람 소리가 울리면 귀에서 체온계를 빼고 온도 표시 창이 있죠? 거기에 나타난 온도를 그냥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너무 쉽다. 그쵸? 자,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좀 총처럼 생긴 게 있어요. 바로 적외선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자, 고체 물질의 온도를 측정할 때 우리는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겨누게 되면
빨간 뭐 레이저 같은 게 나와서 빨간 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빨간 점 바로 이게 측정하려는 고체 물질 거기에 이 빨간 점이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사용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적외선 온도계로 측정하려는 물질의 표면을 겨누어 주시고요. 진짜 총처럼 측정 버튼을 눌러 주는 거죠. "아 이제 됐어, 됐어." 자 측정 버튼에서 손을 떼고 온도 표시창에 나타난 온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온도계 바로 알코올 온도계예요. 기다란 막대처럼 생겼죠. 그렇죠. 자 주로 액체나 기체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알코올 온도계를 살펴보면 기다란 막대처럼 생겨 있고 그 안에 가느다란 간이 있어요. 자, 이 간으로 이 액체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액체샘에 있는 액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를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 전체를 몸체라고 하고요. 아래쪽 부분, 액체가 담겨 있는 부분은 액체샘, 그리고 위쪽, 몸체 위쪽에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은 우리 고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리에 실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있는 액체가 왔다 갔다 온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이 액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눈곱을 읽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며 읽는다든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다보며 읽으면 정확하게 온도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온도계 이거 사용할 때는요. 액체 기둥의 끝이 닿은 위치에 수평으로 눈높이를 잘 맞추고 눈금을 읽어 줘야겠어요. 그리고 이거 기다란 막대처럼 생겼다고 이거 가지고 액체를 막 휘저으면 안 돼요. 액체샘 부분 손으로 잡는 것도 띠띠띠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알코올 온도계 사용 방법 어떤지 이것도 측정하는 방법 알아야겠죠? 자, 알코올 온도계 고리 부분 여기 실 매달 수 있도록 실을 쏙 끼워 주세요. 그런 다음에 스탠드에 걸어 줍니다. 잘 걸었다고요? 자, 이제 이 액체샘을 비커 속 물에 넣어 주면 되는데요. 바닥에 쿵 닿을 정도로 넣지 마시고요. 알았죠? 자, 이제 온도계의 빨간색 액체가 움직일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거고 내려가면 또 이게 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빨간색 액체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때 알코올 온도계의 눈금을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보자, 보자. 눈높이를 잘 맞추고 보니까 25 여기에 눈금이 딱 가 있는데 그럼 25.0 섭씨도 요렇게 써 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섭씨 25.0 도라고 읽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들 잘 아셨죠? 자, 이렇게 온도계를 사용하면 물질의 온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 물질의 온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런 온도계는 그냥 여기저기 아무 때나 쓰면 되나요? 아이 아니죠. 쓰임새에 맞게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적외선 온도계는 고체 물질, 그래요. 고체 물질의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칠판이라든지 나무 그늘의 흙, 교실의 벽 이런 걸 측정할 때, 이런 곳의 온도를 측정할 때는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체 물질 표면의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적외선 온도계니까요. 그럼 액체나 기체는 어떡하지? 알코올 온도계가 있었지? 그렇죠. 알코올 온도계는 액체나 기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교실의 기온이라든지 운동장의 기온, 연못 속 물의 온도, 자, 이런 것들 알코올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신기하게 같은 물질인데 장소에 따라 온도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교실의 기온과 운동장의 기온, 그늘에 주차된 자동차와 햇빛이 비치는 곳에 주차된 자동차, 온도 다른 경우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거, 온도계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물질이 놓인 장소나 측정 시각, 햇빛이 얼마만큼 비치는지 햇빛의 양 등에 따라 물질, 이들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친구들 모두 잘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온도에 대해서 다들 잘 알았을 거예요. 온도계 종류, 사용법도 잘 알아봤고요.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온도, 이건 머릿속에 쏙쏙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쵸?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